안녕하세요, 닥터 부자아빠입니다. 오늘은 이제 각 주택 보유 상황에 맞게 간략하게 투자의 방향성 조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즉 이제 무주택자, 1주택자, 다주택자 상황에 맞는 상황별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들어보시면은 본인의 상황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무주택자의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. 첫 번째 이제 청약의 가점이 좀 높아가지고 청약 당첨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고, 반면에 아예 청약의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럼 내가 이제 청약을 했을 때 당첨의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은 사실 뭐 묻지마 청약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당첨의 가능성이 없는데 터무니없이 이제 좋은 지역만 골라서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전략적인 청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즉 당해나 어떤 특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청약의 당첨 가능성은 높은데 가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 라고 하면은 상대적인 어떤 비선호 타입이라던가 비선호 지역을 우선 하시는 게 좋고, 3기 신도시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너무 오래 걸리죠. 사실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보니 차라리 좀 빠른 당첨으로 가시는 게 투자성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내가 청약의 가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가능성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있죠. 이러신 분들은 뭐 간혹 가다가 나는 추첨제를 도전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,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시고 빠르게 주택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다 이제 주택을 매수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대출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두렵고요. 얼마의 대출이 나오는지, 본인 소득 대비 어떤 주택을 사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 대출에 명확한 좀 디파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얼마짜리의 주택을 살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주택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참여를 상대적으로 좀 너무 늦게 하신 거다 보니 외곽지의 이런 신축의 아파트보다는요, 될 수 있으면 도심 쪽에 정비 사업 구역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,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뭐 예정지를 포함을 해서요.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있고 시세 차익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우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 많이 계시는데, 예비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이제 혼인신고는 조금 이렇게 늦추시는 게 좋고요.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즉 이제 명의를 두 명의 명의를 다 쓸 수가 있잖아요. 무주택자 명의를. 그래서 각각 주택을 취득을 해도 되고, 한 사람 명의로는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한 사람 명의로는 뭐 청약을 고려한다는 등 이런 식의 투트랙 전략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혼부부 때부터 충분하게 자산을 많이 쌓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인데요. 1주택자는 뭐 일시적 2주택자를 이제 포함합니다.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. 양도 차익이 좀 많이 높은 경우, 그죠?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, 양도 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양도 차익이 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면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좀 비과세를 우선적으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국세청 126번에 전화하면 이제 무료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고, 비과세로 좀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과세로 매도를 한 다음에 내가 좀 더 상위 급지를 뭐 갭으로 산다거나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반면에 이제 양도 차익이 거의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.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양도 차익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여기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, 미래가치가 낮은 부동산인데,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내가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이제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, 미래가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고, 어차피 양도 차익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또 비과세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다시 2주택 전략으로 가시는 게 자산을 불리는 데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제 한편 이제 미래가치가 이제 거의 없으신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. 내가 뭐 오래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가 없는 것들은 또 계속 보유해봐야, 희망 고문해봐야 오르지 않으니 좀 빠르게 손절을 한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즉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좀 빠르게 갈아타
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다주택자인데,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부동산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 가장 미래 가치가 조금 낮은,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내가 좀 가지고 갈 물건과 버려야 할 물건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요. 미래 가치가 좀 낮은 부동산은 이제 5월 11일 이후면은 양도세 한시적 완화 시점이 되죠.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보유 자산을 다시 좀 세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그리고 앞으로 또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. 세제 혜택도 다시 부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산을 좀 세팅하시는 게 보유세 측면에서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리밸런싱을 할 적에는 주택이나 이제 부주택을 살 수가 있을 텐데,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를 아직까지는 중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멸실 입주권 쪽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자기가 너무 주택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주택 쪽도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택의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예상이 되니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금리 인상을 좀 잘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, 다주택자 상황에 맞는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 상황에 맞게 본인의 어떤 자산을 형성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